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미국 주식 시황 짧게 봐드리고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깔끔하게 시장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거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중국 위안화 머니 파워가 어떻게 얼마나 세질 건지 한번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비아디가 지금 신모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지금 모터쇼에 나오는 KG 모빌리티의 쌍용이죠. 토레스 EVX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그 뒤에 비아디가 있고, 비아디가 어떻게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올지 그것도 한번 해석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 미국 자율주행이랑 중국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자, 다우산업이랑 나스닥 종합이랑 S&P 500이 어제는 좀 크게 올랐는데, 이거는 뭐 해석하기 나름이라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5월 달에 금리 인상 확률을 봤는데, 원래는 반반이었습니다. 52% 대 47%였는데 지금 동결이 오히려 60%로 61%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그래서 좀 올라간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목요일 오늘이죠. 목요일 날 열리는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얼마 나오냐가 지금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있잖아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몇 프로가 나오는지, 지금 예측이 4.7인데 이것보다 낮게 나오는지 아니면 높게 나오는지, 이거에 따라서 5월에 금리 결정 방향이 어느 정도 더 확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뭐 우리의 주식 방향도 설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주식 갖고 있는 거 나스닥 100이나 TQQQ,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뭐 미국테크 탑10 뭐 다들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볼 게 중국 및 글로벌 전기차 그룹 주가가 상승했거든요. 어제 보니까 뭐 지금 캐나다 채굴 기업, 칠레 채굴 기업 SQM도 상승을 했고, 니콜라, 리비안, 뭐 루시드, 테슬라, 알보말 리튬, 그 다음에 뭐 샤오펑, 니오, 리오토, 이렇게 중국 기업들도 어제 급등을 했다. 왜냐하면은 향후 지금 전기차 수요가 더 증가할 거라고 지금 예측되기 때문에, 이런 전기차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긴 하락과 조정을 조금 끝내고 서서히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내 2차전지 흐름은 지금은 광기입니다. 광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고점이고요. 나중에 또 폭락이 나오면은 개미를 얼마나 힘들게 할까 저는 걱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주말에 한번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름을 붙여야겠어. 예전에 닷컴 버블이라고 아시죠? 닷컴 버블 때 뭐 닷컴자만 붙으면 다 급등했던 거, 뭐 묻지도 따지지 말고 다 급등했었잖아요. 지금은 신 배터리 버블입니다. 닷컴 버블에 맞먹는 배터리 버블. 배터리만 붙으면 다 올라가.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주말에 한번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이나 전기차가 0.35% 올랐고요. 뭐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테크 탑10 다들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도 계속 저점이다. 지금도 모아가라. 나중에 1년 뒤, 2년 뒤 내가 왜 이때 모아가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할 날이 꼭 올 거고요. 이거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현재는 똥인지 된장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 보면은 이게 입증이 되고 나중에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제 포트폴리오 이 종목 중에 다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도 뭐 실패하는 종목이 있으니까 알아서 여러분들 비중을 나눠서 담으셔라.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올라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를 잘 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봐야죠. KG 모빌리티 쌍용이죠. 토레스 EVX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3천만 원대로 나올 거라고 합니다. 야, 진짜 이게 보조금 받으면 뭐 3,400이란 말도 있고, 이렇게 이 토레스가 3,400.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또 모델이 있으면 토레스 말고도 여러 모델을 아마 전기차로 선보일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대된다. 지금 쌍용 KG 모빌리티죠. 이름이 바뀌었죠. KG 모빌리티가 지금 선보이는 게 다, 이게 뒤에는 비아디가 있거든요. 비아디의 전기차 기술과 배터리 기술, 비아디 배터리가 들어올 겁니다. 여기 설명에서 보면 토레스 EVX는 안정성까지 대폭 강화했다.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높였다. 안전성을 높이고요. 1회 충전을 하면 500km, 국내 기준으로 420km까지. 지금 가격에 따라 뭐 3천만 원대의 가성비 있는 가격으로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근데 하반기에 출시 시점에 확정 발표할 거다. 가격대는. 그래서 한 3,400에서 한 3,800까지 봐야 되나? 이렇게 한 요 정도? 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보조금 받으면. 근데 420km가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은 뭐나? 이 아래 배터리와 이 전기차 기술 있잖아요. 그게 바로 비아디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비아디가 지금 뭐 전년 대비 뭐 수익도 급증, 매출도 급증했잖아요. 만약에 토레스가 지금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은 비아디는 아마 비아디 C를 있잖아요. C를 아마 들여올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 시장에 C를 선보이거나 아토3라고 해서 더 저렴한 차량이 있거든요. 3,300, 3,400만 원짜리 전기차. 이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AS나 이런 거 어떻게 받아야 되냐. 비아디가 쌍용이랑 제약을 맺어서 제휴를 맺어서 아마 KG 모빌리티 여기에 쌍용 대리점이잖아요. 쌍용 대리점에서 아마도 수리를 해주지 않을까. 비아디 이런 자동차도. 왜냐? 비아디랑 쌍용이랑 교류가 많고요. 비아디 저 전기차 나오는 기술도 다 비아디래. 쌍용의 저 전기차 나오는 기술도 비아디에 배터리가 들어간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간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교류하면서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은 다른 중국 배터리 업체나 전기차 업체들이 계속 들어올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군산 공장이랑 부산 공장에도 그 예전에 문 닫았던 자동차 공장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중국 모 자동차 기업에서 인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다, 계획 중이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 자본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잠깐 이따가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서운 게 결국 현대가 왜 전기차 가격을 올리고 왜 높게 계속 올려가냐. 현대는 필연적으로 프리미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싸게는 중국을 못 따라가거든요. 싸게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만드는 거는 중국을 못 따라갑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8,600달러에 이 자동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거의 옛날에 보면 모닝 정도로 생겼죠. 이렇게 보면은 모닝 정도로 생긴 이 자동차가 전기차로 나오는데 홍광민이 이게 1,000만원대입니다. 1,000만원, 1,500.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한 1,500만원? 이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와, 이 1,500만원밖에 안 하는데, 주행거리는 뭐, 꽤 잘 나와요. 333km, 200km에서 한 333km 이 사이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퇴근용으로는 딱이죠. 진짜 이 1,500만원짜리 전기차로 출퇴근용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신기술이 들어가 있고, 와, 진짜 이렇게 싸게 가성비 있게 만드는 이런 업체는 중국 말고 못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현대가 못하니까 결국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현대가 이렇게 싸게 만들려고 하면은 결국은 인산철 배터리, LF 배터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게 나온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왕, 비아디의 양왕 브랜드도 지금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게 대형 SUV인데 아마도 지금 쌍용의 기술을 어느 정도 좀 받아서 만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4월 10일 날 윈리안이라고 해서 이 자동차 승차감이라고 하죠. 승차감을 더해주는 기술을 공개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아마 쌍용의 기술일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용의 기술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양왕이란 브랜드도 만들어내고 비아디에 지금 이런 승차감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시스템도 공개할 거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왕 브랜드에 이렇게 공개를 할 것 같은데, 이런 거 보면은 지금 결국은 한국의 뭐 기술력을 빼간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자본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술이 인수당하면서 빼내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를 욕하면은 구글도 그렇고요. 구글도 다 인수했습니다. 유튜브도 인수했고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있잖아요. 다 인수하면서 크는 게 구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기술 뺏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자본의 위력으로 중국이 점점
뭐 여러 기업들 뭐 지리자동차도 인수했잖아요. 지리자동차가 볼보를 인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 자동차 업체들 인수하면서 결국 기술을 다 전수받는 거죠. 다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게 바로 지금 중국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첫 위안화 LNG를 위안화로 결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무역에도 이제는 위안화를 쓸 것이고 LNG 거래에서도 위안화를 쓸 거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해양석유공사 여기가 지금 프랑스 토탈 에너지랑 참여해서 LNG 6만 5천 톤을 매입하는데 위안화로 거래했다. 이게 무섭습니다. 지금 중국이 돈이 많다 보니까 위안화를 빌려줘요. 빌려주고 위안화로 결제하고 야 우리부터 이제 위안화로 하자. 그러니까 달러의 이런 범위가 점점 축소됩니다. 왜냐? 중국이 계속 브라질이나 뭐 유럽 이런 국가들 아랍에미리트, 유럽, 중동 다들 종횡무진하면서 위안화를 뿌리고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요. 지금 러시아랑 거래에서도 중국이랑 무관해도요. 러시아가 이제는 위안화로 쓸 거라고 합니다. 왜냐?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달러 제재를 받았잖아요. 지금 서방으로부터. 그러니까 위안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러시아는 위안화로 거래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중국이 계속 위안화의 이런 거래망을 놔주니까 그거에 따라서 러시아도 뭐 석유랑 가스를 중국에 위안화로 팔았잖아요. 그 위안화를 챙겨서 이제는 뭐 브라질이든 다른 나라든 위안화로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점점 마련되고 있으면서 결국은 이게 뭐다? 달러의 이런 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있다. 이거를 서서히 밀어내고 있다. 근데 이게 예전부터 미국이 달러 패권에 밀리면은 결국은 뭔가를 해서 다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이게 기대되긴 하는데 현재 상황은 중국이 점점 위안화를 점점 세계화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NBC에서도 리창 지금 중국 중심으로 아시아 결집시키려 해. 이렇게 해서 지금 보아오 포럼이라고 하죠. 지금 여기에 다보스 포럼처럼 아시아의 보아오 포럼에서 지금 이렇게 중국에서 열리는 건데 아시아 쪽은 이제 우리끼리 뭉쳐서 경제 협력을 해서 더 커지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큰 시장이라서 이거를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무시할 수가 없다. 한국이 더군다나 더 무시할 수 없는 게 결국은 중국 자본들이 서서히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한국 지금 이제 경제가 서서히 전성기를 지나서 이제 쇠퇴기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부동산 가치도 하락하고 그다음에 무역 적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게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이제 떠오르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제는 기술력이 더 한국보다 높아져서 이제는 중간재 이런 수출품을 반도체 제외하고는 거의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에서는 무역 흑자가 나면서 자본이 넘쳐나면서 결국 이 자본을 새만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새만금 뭐 2차전지 선도한다. 일주일 새 1조 7천억 원 투자. 이 자금이 어디에서 들어왔냐.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1조 2천억 원 거린메이라는 그룹이 지금 SK온이랑 에코프로랑 해서 같이 합작해서 뭐 양극재 이런 데를 만든다고 하는데 결국은 뭐 2차전지 중국은 지고 뭐 한국만 간다 이렇게 하시는 엉터리 전문가 분들 계시잖아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왜냐? 자본이 중국에서 나오니까 지금 자본 투자가 중국에서 계속 서서히 들어올 겁니다. 자동차에서부터 배터리, 그다음에 소재, 장비 이런 게 중국이 점점 한국으로 자본이 들어올 거라니까요. 왜냐? 한국이 지금 경제가 안 좋아지고 쇠퇴하면은 그 기업들 다 중국이 인수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아디에서는 지금 덴자 브랜드라고 해서 SUV도 지금 이미지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비아디는 진짜 몇 개 브랜드를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 니오는 지금 3월 31일 날 독일에서 ET5 이 모델을 배송을 시작할 거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이제 중국의 전기차가 계속 팔릴 날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니오가 계속 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받으면서 아마 투자를 독일 총리가 아마 해달라고 했을 거예요, 중국한테. 그래서 유럽도 이렇게 중국 자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안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한국에 아마 거의 필연적으로 중국 차이나 머니가 들어올 것이다. 이게 뭐 좋냐 안 좋냐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는 안 좋죠. 근데 현실이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국 자율주행 스타트업 위라이드라고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죠. 이 청소차로 유명한 위라이드가 지금 싱가포르에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국내에 테스트를 넘어서요, 이제는 수출을 합니다. 지금 뭐 두바이에도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고 11월 현지 대중교통운영사의 자회사를 협력각서를 체결했다. 그래서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자율주행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미니버스에 탄 모습입니다. 위라이드 대표랑 미니버스에 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지금 17년에 광저우에서 설립된 위라이드는 로보택시, 미니 로보버스, 그 다음에 로보밴, 밴 아시죠? 그 다음에 로보 스트리트 스위퍼, 이게 뭐냐면은 청소기, 자율주행 청소 차량, 이거를 다 자율주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것이 이 세 개의 모델이 아마 네 개의 모델이죠. 네 개의 모델이 아마 이제 싱가포르에서 테스트를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계속 테스트를 하다 보면은 10년 뒤에는 뭐 한국에도 어느덧 들어오겠죠. 중요한 게 이게 중국 걸로 들어올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은 중국 기술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중국 걸로 들여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플랫폼 자체가 없어요. 현대에서 만들질 않아요. 이런 플랫폼을 현대에서 안 만듭니다. 미니버스나. 그래서 이 플랫폼을, 중국 자본의 플랫폼을 들여올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내로 아마 큰 도시,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자율주행 이런 택시가 거의 상용화 되지 않을까, 10년 내로. 하지만 뭐 우리나라는 뭐 우버 택시도 못 들어오게 거기 뭐 택시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가봐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웨이모 있잖아요. 지금 이게 웨이모가 미국 자율주행 택시인데 지금 여기도 완전 무인 택시가 허용된 구간에서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10대들이 이렇게 장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난 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들이 이렇게 막고 아무도 안 타 있으니까 그냥 막 막아서 장난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타고 장난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찾으려고 한다고 지금 이렇게 폭스 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모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자율주행 테스트를 하고 있다. 완전 자율주행. 우리나라는 완전 자율주행은 없을걸요. 그래서 이 완전 자율주행 택시가 미국에서도 다니고 있고 중국에서도 다니고 있다. 이게 무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디 추싱이라고 해서 중국판 우버 택시거든요. 우버 택시가 자사 자율주행 택시 로봇 택시가 3월 27일부터 광둥성 광저우시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러 업체들이, 이 자율주행 업체만 해도 위라이드, 뭐 아폴로, 디디 추싱, 바이두, 또 뭐 있죠? 지금 생각이 안 나면 너무 많아서, 자율주행 회사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트월, 이것도 있네요. 그레이트월 모터스에서 이것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 날 이제는 이 자율주행 소형 자율주행 차로 택배같이 배달을 하는 거죠. 이 자율주행가 우리가 오토바이 배달처럼 이걸로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배송, 터미널 배송이라고 하죠. 이렇게 택배 같은 것도 이걸로 배송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년 뒤, 20년 뒤에는 사람이 배송을 하지 않고 드론이나 아니면 이런 자동차,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들이 아마 배송하는 쿠팡 배송, 뭐 그런 거, 지마켓 배송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만큼 인력이 없어지겠죠.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이거를 더 많이 도입할 겁니다. 왜냐?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20년 뒤에는 인구가 확 줄어들 텐데
이런 일은 다 로봇이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뭐다? 미리미리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놔야 된다. 아니면 이런 로봇들을 사서 우리가 이렇게 굴려서 돈을 벌던가 그러는 수밖에 없다. 이제는 돈 벌 이런 수단이 이런 거밖에 없을 수도 있다. 이제는 뭐 몸을 써서 일하는 일들은 많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머리를 쓰셔야 돼요. 자본 소득을 높여야 돼요. 이거를 매번 말씀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보쉬랑 지금 뭐 장동닷컴이죠. 여기랑 합작을 해서 이게 아마도 인터넷이랑 스마트 물류 이런 자동차 이런 부품 같은 거 배송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합작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작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베이징 자동차가 이렇게 베이징 트럭 만드는데 디지털 트윈 스마트 공장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쭉 끌려가면서 자동으로 조립되게. 야, 이것도 대단합니다. 이렇게 스마트 공정으로 중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진짜 무섭다. 진짜 우리나라 걱정입니다. 걱정. 이렇게 들어온다 하면은 진짜 현대가 갖고 있는 프리미엄 모델 빼고는 뭐 버스, 트럭,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택시, 자율주행 버스 이런 모든 다른 상용차들은 거의 중국이 거의 먹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도 곧입니다. 곧 이미 점점 이제 쌍용이 들어오면서 아마 점점 이렇게 중국이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는 길게 보고 투자하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이때가 바닥이다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